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이해라는 범위에는 우리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뭐 흔히 얘기하는 상권 분석 개념의 지리적인 입지나 위치나 어떤 뭐 학교들이나 뭐 이런 공간들, 뭐 아파트, 뭐 이런 주택가나 뭐 이런 그 형성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어떤 인식 수준에 대한 이해, 물론 그 부분이 경제 수준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통용되는 어떤 마케팅 툴들에 대한 이해, 아이들의 어떤 니즈, 뭐 이런 종합적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메시지들을 개발하고 그 메시지들에 대한 부합되는 매체를 개발해서 들어가지는 형태들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특히 뭐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시작하는 거라 여기에 이 입주한 뭐 원주민들이 있을 거고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있을 거고 이분들에 대한 이해, 어떤 이 상권의 어떤 구성 구조, 그리고 학교의 어떤 배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들의 어떤 니즈, 원하는 어떤 방향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부분들보다 0.5보 반 스텝 앞서 나가서 뭔가 메시지나 어떤 이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해주고 끌어나가는 어떤 이런 리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 브랜딩의 핵심은, 가장 기본은 나를 아는 거라고 봅니다. 나를 아는 게 결국은 학원이 우리 학원의 어떤 장점과 단점, 우리 어떤 강약에 대해서 사실은 냉철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선택하고 집중해줘서 우리를 더 살을 찌우고 붙이고 뭐 이런 접근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우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에 맞는 우리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우리 어떤 접근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그냥 시기가 되면 모집을 하고 신학기가 되면 뭐 또 모집 광고를 하고 1년에 어떤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시기가 되고 학원 아이들이 움직이는 이런 뭐 그런 때 맞춰가지고 이런 형태들로만 진행하다 보니 단순히 어떤 모집 광고, 모객 광고, 뭐 모집 공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브랜딩은 기본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학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의 강점들을 더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고 그 강점들로서 진행되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부합되는 면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노출해서, 그게 뭐 블로그가 됐든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노출해서 보여주면서 일종의 우리 지역의 고객들과 소통해 나가는 과정. 네, 그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학원 브랜딩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학원만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이 과정과 슬로건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슬로건이라는 거는 우리의 학원을 간명하게 이야기하는 한 줄. 근데 그 한 줄만 봤을 때 이 학원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뭘 잘하고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를 다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한 줄을 보고. 그 한 줄 사실은 쓰기 어렵고 고민도 되고 부담스럽고 하니까 대부분 학원들은 학원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어떤 경쟁 브랜드들이나 소위 어떤 잘 나가는 교육 기업들 이런 데들이 어떤 식으로 슬로건을 정리를 하고 쓰는지를 소위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면서 일종의 스터디 아닌 스터디가 좀 진행이 돼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학원이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과 뭐 이런 이후의 어떤 그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한 10개 이상 써보고요.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더 압축을 해보고요. 그 압축된 키워드를 문장으로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이런 어떤 접근을 해보시면 그 속에 좀 더 우리를 온전하게 담아서 보여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설득을 할 때, 광고를 만들 때 가장 전제 조건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전제 조건이 이 사람의 입장, 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줄까,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해보고, 이렇게 던졌을 때 이거는 수용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겠는데, 괜찮겠는데, 뭐 이런 걸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광고는 말 그대로 엄마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고 이분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 메시지를 곱씹어보고 이 메시지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랬을 때 설득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동의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동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죠. 그 메시지가 광고에 담겨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고1 예비반 개강, 중1 예비반 개강, 뭐 겨울방학 대개강 이런 어떤 형태의 접근들은 설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니즈에 맞춘 설득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원장님의 입장에서 원장님의 바램 중1 예비반 많이 왔으면 좋겠고 고1 많이 왔으면 좋겠고 겨울방학 원생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라는 바램이 담겨 있는 거죠.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사람의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설득이 가장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이런 걸 던졌을 때 엄마들이 이걸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겠는지를 철저하게 자문해보고 그것들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 그런 메시지를 좀 더 정교하게 가공하고 다듬어서 일종의 매체에다가 우리 어떤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담아서 전개하면은 좀 더 보다 효과적인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